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 멜버른에서 살고 있는 카야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Q&A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2주 전인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한번 Q&A를 할 테니 질문을 올려달라는 글을 올렸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상 바로 보러 가시죠. 아까 아침에 나갔다가 이 아이스드 커피 아몬드 밀크, 저도 처음 먹는 건데 왠지 맛있어 보여서 한번 사봤거든요. 오늘은 이거를 마시면서 Q&A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아몬드 밀크를 원래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오, 냄새 합격. 냄새 일단 합격.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질문해주신 걸 이렇게 노트북에 잘 정리를 해왔고요. 첫 Q&A라서 살짝 떨리네요. 첫 번째 질문은 호주 워홀을 가게 된 계기인데요. 저는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워킹홀리데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막연하게 나도 성인이 되면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외국에서 일도 하고 외국인 친구도 사귀어보고 그 나라의 문화도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정말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고 대학생이 되고 나서 언젠간 난 워홀을 갈 거야, 언젠간 가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22살 때 저의 제일 친한 단짝 친구가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된 거예요. 그 친구를 보면서 나는 정말 막연하게 가고 싶다는 생각만 했는데 친구는 그 생각을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걸 보고 더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끓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 여성 쇼핑몰을 약 2년 정도 운영한 적이 있는데 그 일을 하면서 너무 적성에 잘 맞고 이 일을 정말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일을 하게 되면은 호주 워킹홀리데이는 못 가게 되는 거고, 이 일을 계속 꾸준히 해야 되니까, 아니면은 이 일을 포기하고 이 보람차고 너무 즐거운 일을 포기하고 호주 워홀을 갔다 올지, 그 둘 사이의 갈림길에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 두 가지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게 정말 큰 고민이었는데, 그래도 제 마음속에서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들끓는 일을 선택한 것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냥 이제 하나를 포기하면 또 다른 하나를 얻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호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초기 자본금이 얼마나 들었나요? 이거는 정말 워킹홀리데이 준비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비자 비용, 비행기 비용 등을 모두 제외한 제가 딱 호주로 들고 온 금액은 약 5,000불 정도였던 것 같아요. 호주에 도착해서 여행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나는 가자마자 일을 구해서 일부터 시작해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행은 뭔가 나중에 하고 뭔가 도착하자마자 정착하고 일부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초기 자본금은 조금 적게 들고 온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일주일 정도는 브리즈번 시티에서 지내고 그 이후에는 바로 딸기 농장으로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바로 일을 하고 싶다면 조금 돈을 적게 들어와도 괜찮을 거고, 아니면 나는 좀 여행을 좀 해보고 여유롭게 시작하고 싶다 하면은 조금 많이 들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워홀 갈 때 챙겨가면 좋은 것과 생각보다 필요 없는 것들 알려주세요. 워홀 갈 때 챙겨가면 좋은 것은 안경과 렌즈입니다. 저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안경도 2개를 들고 왔었고요. 그리고 렌즈는 1년치 플러스 알파를 들고 왔는데 너무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여기는 시력을 알고 있다고 해서 바로 렌즈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조건 시력 검사를 받은 후에 렌즈를 살 수가 있는데 그 시력 검사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7만 원? 네,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비싼데 차라리 한국에서 이렇게 택배로 여러 개 받아서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는
한국으로 여행 가는 친구들한테 종종 부탁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렌즈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필요 없는 것들은 상비약 같은 거? 저도 이제 한국에서 뭐 타이레놀이라든지 뭐 파스라든지 연고 되게 바리바리 비상약을 많이 사왔었는데 그래도 호주도 사람 사는 곳이고 하다 보니까 다이소도 있고 K마트도 있고 정말 다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모든 것을 한국에서 다 챙겨올 필요는 없다. 네, 정말 본인이 정말 필요한 본인이 꾸준히 복용해야 되는 약이 있다면 그런 거를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렌즈, 일회용 렌즈도 정말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물놀이 할 때나 수영장 할 때 필요하니까 일회용 렌즈, 혹시 모르니까 안경도 2개 부러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네, 나머지는 진짜 호주에 와서도 충분히 다 사실 수 있어요. 호주 시티 추천해주세요. 아무따 멜버른인가요? 카야님이 보시기에 어디가 최적인 것 같은지, 어떤 사람이 오면 좋을지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호주 시티 추천이라 제가 호주에서 살아본 곳이 브리즈번이랑 멜버른 딱 2곳뿐이라서 다른 곳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확실히 브리즈번보다 멜버른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브리즈번이 4계절 내내 기온이 온화하고 정말 여유롭고 편안하고 그래서 좋은 건 있지만 저한테는 왠지 모르게 조금 지루하더라고요. 반면에 멜버른은 되게 큰 미술관들도 많고 제가 좋아하는 빈티지 샵들도 많고 아무래도 브리즈번보다는 멜버른 조금 더 큰 도시이다 보니까 저한테 더 잘 맞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드니도 안 가보고 다른 시티들은 안 가봐서 쉽게 뭐라 추천드리기는 어렵지만 나는 좀 자연을 더 느껴보고 약간 골드코스트나 서핑 이런 것도 좋아한다, 바다를 너무 좋아한다 하시면은 저는 멜버른보다는 브리즈번을 더 추천드리고 아니면 저처럼 문화 체험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시티 그치만 너무 시드니처럼 큰 도시는 아닌 어느 정도 그래도 소규모 도시에 살고 싶은 분들은 저는 멜버른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나는 그래도 호주에 온 김에 조금 랜드마크도 보이는 그런 오페라 하우스도 볼 수 있고 조금 더 큰 도시에 살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시드니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주변에 시드니에 사시는 분들이나 시드니 여행에서 돌아오는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다들 정말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멜버른이 정말 확실히 살기 좋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드니는 정말 큰 도시이다 보니까 조금 사람들한테서 여유를 느끼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마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조만간 시드니 여행을 계획해봐야겠습니다. 집을 따로 안 구하고 백패커스에서 계속 지내도 괜찮을까요?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비추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쉐어하우스를 구해서 살게 되면은 되게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이제 같이 살면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랑 교류도 많이 하게 되고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백패커스에서 지내게 되면은 사람들도 매번 랜덤하게 바뀌게 되고 무엇보다 저는 그 짐들을 편하게 보관할 수 없는 게 좀 불편했어요. 그리고 화장실 갈 때마다 뭐 세면도구, 샴푸, 린스 다 들고 나가야 되는 것도 불편했고 요리하러 주방 갈 때도 한참 나가야 되는 것도 불편했고 네, 좀 백패커스에서는 저는 살기가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비추이지만 나는 그래도 좀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싶고 그런 경험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백패커스에서 뭐 한 달 정도 살기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쉐어하우스를 구해서 맘 편하게 내 집을 구해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입장입니다. 한인 쉐어랑 외국인 쉐어 중 어디가 좋을까요? 저는 호주에서 외국인 쉐어하우스에서만 계속 살아본 사람으로서 굳이 외국인 쉐어를 계속 고집했던 이유는 어쨌든 저를 계속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시키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한인 쉐어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가끔 한식도 같이 만들어서 밥도 먹고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 고충도 들어주고 하니까 그게 또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외국인 쉐어를 하면서 이곳저곳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기도 했고, 또 집에서도 계속 영어를 쓰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생각을 지니신 분들이라면 외국인 쉐어를 추천드리고요. 아니면은 나는 집에서라도 좀 마음 편히 살고 싶다. 왜냐면 어차피 밖에 나가면 계속 영어를 써야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집에 돌아오면은 마음 편한 한국인 친구들이랑 지내고 싶다 하시면은 한인 쉐어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정말 외국인 쉐어든 한인 쉐어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또 외국인 친구들도 보면은 집을 굉장히 더럽게 쓰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룰을 만들어서 화장실, 거실, 이제 공용 공간들이 있잖아요. 공용 공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청소하기 등 이런 식으로 룰을 만들어서 살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랑만 살다 보니까 한 번쯤은 저도 뭔가 친한 한국인 친구랑 살아보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그런 한국인 친구들이랑 사는 친구들을 보면은 막 같이 한식도 요리해 먹고 그런 게 조금 저도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쉐어가 됐든 한인 쉐어가 됐든 정말 어디에나 장단점은 다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자기의 성향에 잘 맞는 집을 찾아서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 구하는 꿀팁 궁금해요. 집 구하는 방법은 정말 유명한 플랜메이트, 페어리플로스, 검트리 등등이 있는데 이런 집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서 꿀팁만 말씀드리자면, 하우스 오너에게 자기 자신을 정말 잘 상세히 소개하는 것이 정말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노스멜번에서 살 때 베트남 하우스메이트가 급하게 귀국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하우스메이트를 직접 찾아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때 페이스북 페어리플로스에 글을 올렸더니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메시지가 100개가 넘게 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자기 자신을 잘 설명한 사람들이 몇 없었어요. 그냥 나 몇 살이고 나 여기 너무 마음에 드는데 가도 돼? 라고 대충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그냥 Is it still possible? 하고 찔러보기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거기서 내 이름과 나이, 지금 사는 곳, 어디서 일하는지, 풀타임으로 일하는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지 뭐 등등등 정말 자기 자신을 상세히 설명하면은 이제 보는 사람 입장으로서 얘 정말 진실된 친구구나, 아니면 나 얘 좀 마음에 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스펙션 기회라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 자신을 정말 최대한 잘 설명하는 것이 꿀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소개하면은 연락이 잘 오더라고요. 저도 초창기에는 정말 그냥 짧게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이제 나중에 후에 돼서는 정말 좀 길게 보내고 좀 자세히 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메시지 답장이 잘 오고 인스펙션 받을 기회도 많이 여러 번 왔던 것 같아요. 호주에서 미용실은 어떻게 하셨나요? 가격이나 스타일이 다 괜찮을지 걱정이에요. 정말 충분히 걱정될 만합니다. 하지만 호주에 한인 미용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주에서 그 한인 미용실을 딱 2번 가봤는데, 한 번은 머리 커트하러 갔었고 한 번은 펌을 하러 갔었어요. 근데 2번 다 정말 가격은 정말 정말 비쌌지만 비싼 만큼 만족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미용사분한테 같은 한국인이니까 제가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값어치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호주에도 정말 한인 미용실이 많으니까 가격은 조금 비싸긴 해도 굳이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호주에 기대하고 갔던 점과 가고 나서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충족되었는지 또는 생각과는 너무 달랐다던지요. 호주에 기대하고 왔던 거는 조금 이제 호주라고 하면은 호주는 여유롭고 사람들이 다 따뜻하고 그런 걸 좀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대했던 점은
사람들이 아마 다 따뜻할 것이다. 네, 그런 걸 기대했던 것 같고, 근데 정말 저의 생각과 맞게 제가 브리즈번에 맨 처음 나 홀로 떨어졌을 때, 그때는 이제 핸드폰도 안 돼서 모든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한테 백패커스 길을 물으면서 다녔었거든요. 근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길을 가다가도 제가 이렇게 excuse me 하고 말을 걸면은 너무 친절하게도 막 지도까지 보여주면서 길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참 여기 사람들 너무 따뜻하고 좋다라고 느꼈던 것 같고, 생각했던 것과 달랐던 점은 뭐가 있을까? 저는 호주에 오면 외국인 친구들을 제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되게 많이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아니라는 거. 저도 오지 잡을 갖기 전까지는 오지 친구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사람들은 오지 친구들을 어디서 만드는 거지? 하고 보니까 이제 어플을 이용해서 친구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했던 그런 오지 잡에 들어가서 거기서 친해지는 거죠, 친구들이랑. 그래서 이제 걔네 일 끝나면 친구들이랑 같이 맥주 한 잔도 하고 파티도 같이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친해졌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차이점은 그냥 그 나라에 간다고 해서 외국인 친구들을 막 다 사귈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노력도 좀 필요하다는 거. 연락도 좀 하면서 같이 행아웃 하자 하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야 친구를 잘 사귈 수 있는 것 같아요. 호주 워홀 비자 연장해서 살고 싶으신가요? 네. 워홀 비자 솔직히 말하면 연장해서 살고 싶죠. 하지만 이미 세컨 비자로 연장을 한번 하기도 했고, 서드까지 연장을 하려고 했으면은 이미 이제 일을 6개월 이상 또 일을 농공장에서 했어야 됐는데, 그거를 저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선택권은 없습니다. 호주에 남아 계실 거죠? 저는 호주에 평생 남아있고 싶지만 사람 일은 정말 앞으로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야 vs 카리, 이 질문은 뭐죠? 카야 vs 카리나. 카야 vs 카리나, 이 질문은 도대체 뭐죠? 저는 카야를 선택하겠습니다. 카야. 왜냐하면 모두가 카리나를 선택할 거니까요. 저는 저를 선택해줘야죠. 세컨 비자 잡으로 어떤 걸 추천하실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요. 이거를 뭔가 따로 나중에 영상을 만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당장 말씀드리자면, 제가 만약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세컨 잡을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케언즈로 가서 호스피탈리티 잡을 한번 도전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저는 브리즈번에서 딸기 농장에서 세컨 잡을 취득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되게 재밌고 두 번 다시 경험하지 못할 경험이고 즐거웠거든요. 그치만 제가 지금처럼 뭐 시티에 와서 바리스타 할 생각이 있었다면 케언즈에 가서 미리 그 바리스타 잡도 해보고 조금 더 영어 실력도 키우고 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농공장에 가게 되면 영어 실력을 당장 키우기란 어렵거든요. 아무래도 일만 정말 계속 하니까. 저도 갔을 때 막 딸기만 따고 딸기 포장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무리 외국인 친구들이 많아도 일할 때는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뭔가 이거는 제가 나중에 영상을 한번 제대로 찍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서드 비자는 왜 안 따셨는지 궁금해요.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서드를 취득하려면 이제 농공장 혹은 호스피탈리티로 6개월 이상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호주에 막 도착해서 세컨 잡을 할 때라 빨리 저는 이 일을 3개월 일을 끝내고, 그때는 이제 3개월도 좀 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빨리 끝내고 시티를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서드까지는 따지 않고 세컨까지만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시티 생활을 하는데 너무 시티 생활이 즐겁고 좋은 거예요. 근데 또 6개월 일하러 다시 시골로 가자니 너무
또 미래도 모르는데 그 시간을 허비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저는 서드까지는 취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2년만 머물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갈 건데 내가 뭐 하러 서드까지 따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드까지 딱 따야겠다라는 확신이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패션 브랜드 관련 일을 하신 것 같던데 어떻게 일을 하게 되신 건가요? 너무 멋있어요. 오, 저를 정말 잘 알고 계시는군요. 그 패션 브랜드는 제가 멜버른에 도착했을 때부터 우연히 알게 돼서 쭉 좋아하고 동경하던 패션 브랜드였는데 그 패션 브랜드의 대표님을 팔로우하고 쭉 지켜보다가 한번 이 브랜드에서 너무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바로 보냈죠. 나는 한국에서의 이런 경험이 있고 또 한국에서 이런 걸 전공했고 나는 뭐를 잘하고 뭐 너네 브랜드에서 정말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 내가 너네 브랜드에 이러이러한 걸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저의 포트폴리오랑 영어 이력서랑 뭐 짧은 자기소개를 해서 보냈죠. 그랬더니 딱 며칠 뒤에 인터뷰를 한번 보고 싶다는 연락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이 브랜드에서 일을 했던 거는 많이들 모르는데 저를 정말 잘 알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뿌듯한데요? 살짝 배가 고파져서 이 트롤리, 수야 언니가 준 트롤리 젤리를 먹으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뱀. 다음 질문은 조금 감동이에요. 카야의 제일 행복했던 순간. 굉장히 감동적인 질문인데요. 저도 한 번도 호주에서 살면서 내가 언제 제일 행복했지? 라는 생각을 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저를 행복한 순간으로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이 너무 아파요. 제가 앞에서 브리즈번은 너무 지루하고 멜버른이 저한테 더 잘 맞는 도시라고 말은 했지만 호주에서 정말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그 브리즈번에서의 기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브리즈번 무게라라는 곳에 가서 그때 정말 수많은 별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돗자리도 없이 그냥 잔디에 벌러덩 누워서 친구들이랑 별들을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고요하고 그 마음에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그때 말고도 같이 사는 쉐어하우스 친구들이랑 차 타고 멀리 누사비치도 가보고 골드코스트도 가보고 이런 식으로 여행 다닐 때도 정말 행복했고 멜버른에 와서는 약간 소소한 것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이 일찍 끝난 날 돗자리랑 책 하나 들고 잔디밭 가서 따뜻한 햇살 받으면서 책 읽는 순간 그때도 너무너무 행복했고 아니면은 나 바다나 보러 갈까? 하고 혼자 바다 보러 간 순간 그때도 너무 행복했고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힘든 일도 정말 많았지만 행복한 순간들도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카야님은 호주에서 세이빙 어느 정도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추천하시는 거주 동네, 초기 자본금 등 궁금합니다. 초기 자본금은 맨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본인이 여기 와서 일을 당장 할 것이 아니라면 정말 정말 많이 가져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니면은 난 가자마자 일부터 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정말 조금만 가져오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이빙은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2잡, 3잡까지 해서 세이빙을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목표하는 금액을 모아서 여행을 간다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고 저도 이제 목표 금액이 있는데 거기에 다 다르면은 항상 뭐 비자에 돈을 써야 된다거나 그 돈을 모으면 또 무슨 일이 생겨서 돈을 써야 된다거나 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까지 많이 모으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세이빙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자기 자신한테 비상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나중에 좀 긴급한 비상 상황이 있어도 잘 헤쳐나갈 수 있고, 돈은 정말 중요해요. 세이빙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컨 비자 딸 생각 없으신지 궁금해요. 또 워홀을 하시면서 어떤 잡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세컨 비자는 저는 호주에 오자마자 딸기 농장에서 취득을 했고요.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제가 일해본 것들은 첫 번째로 딸기 농장, 이제 한인 딸기 농장에서도 일을 해봤고, 이거는 지난 영상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한인 농장에서는 정말 조금만 일하고 바로 오지 농장으로 런 했어요. 한인 딸기 농장, 오지 딸기 농장, 네, 브리즈번에서는 이렇게만 일을 했고, 멜버른으로 넘어와서는 제일 먼저 그 맨체스터 프레스라고 멜버른 시티에 있는 맨체스터 프레스의 브런치 베이글 가게에서 프런트 오브 하우스로 일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멜버른은 바리스타가 돈을 잘 번다더라 라는 소문을 들어서 라떼 학원도 등록해가지고 라떼를 열심히 배우고 커피를 열심히 배우고 바리스타로 쭉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라멘집에서도 일해봤어요. 샵라멘이라고 유명한 라멘집이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바빠요. 근데 신기하게도 거기는 에이시안 사람들보다 오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던 라멘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오너분들도 오지 분들이고, 거기서는 일하면서 일본 친구들을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외국인 구독자분들도 조금 있나 봐요. 외국인 분들도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이것도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many cities did you live in Australia? So I came to Brisbane at the first time for my second visa. So I used to living in Brisbane 6 months, and after Brisbane I came to Melbourne, and I've been here 1.5 years. Do you think that getting jobs in Melbourne is hard? Unfortunately, I'd say yes, it is. Because I feel like there's a lot of working holiday people, but not lots of store hiring people at the moment. So it's a little bit hard, but if you drop your resume really hard to everywhere and every day, yeah, you can get a good result, and I wish you luck. Are you going to stay in there after expired visa? How to stay in there? I'm not sure. I really want to stay here, but as you guys know, I don't have any working holiday visa more because I already used my second working holiday visa and I didn't get any third working holiday visa. So only the way is I can apply the student visa or partner visa, but yeah, I don't have any partner at the moment, so I might gonna apply the student visa. But yeah, I heard about the student visa, it's really hard to get it. So if I rejected this student visa, I might go back to Korea right away. Yeah, but if I can get a extended visa as a student, maybe gonna stay here longer. What are your best moments and the best cafe in Australia? I'd like to say my best moment in Australia, maybe it was in Brisbane. I don't know why, but I just feel like I was really happy when I'm living in Brisbane, because that time I don't have any worried things or concern anything. Yeah, I just happy when I'm living in Brisbane. And the best cafe in Australia? I can't remember the name of cafe right now, but when I'm editing this video, I can put in here or put in here. This is best cafe for me. 오늘 호주 워홀 도착했는데 언니 영상들 보면서 많이 기대되고 예쁜 곳들 저장해뒀어요. 오늘 호주 워홀 도착했다니, 이 질문이 아마 2주 전이었으니까 2주 전에 도착하신 거겠죠?
지금쯤은 잘 적응해서 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정말 많은 좋은 경험들 잔뜩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I love your vlog so much and you inspire me so much. I'm curious how you made friends when you first got here, especially in person. Was it more helpful to use apps to meet new people, or did you meet people along the way of traveling or work? What are some common interview questions for cafe jobs? First of all, I'm really thank you for your compliments about my vlogs. I'm so happy. And I've used the application called the Bumble to make up foreigner friends. It was so great to make a new friends at the first time. When you want to make the foreigner friend, just going to the party or just get a like foreigner coffee job or going to the party and just make a good friends first, and then you will know the friends of friends or friends of friends like that. So don't worry about to make the new friends. When you working at a good place and you can get a good friends, even you have just one friend, maybe you can get a lot of good friends in Australia. And when you get an interview from a cafe, you will get some question of like your visa expired date and where do you live or something.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just your latte art skill and your personality. Just show to them like everything. Then you will get a good job. I wish you luck. 자, 이렇게 저의 첫 번째 Q&A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처음 해보는 Q&A라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말도 좀 빠르게 한 것 같고 놓친 부분도 조금 많은 것 같은데요. 또 다른 궁금하신 점이나 물어보실 게 있다면 댓글로 아니면 인스타그램 DM으로 알려주시면 다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잘 시청해주셨으면 좋겠고 워홀 오시는 분들, 워홀 이미 와서 적응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계획하시고 있는 분들, 모든 분들 오늘도 밥 잘 챙겨 먹으시고 카야의 영상도 잘 봐주시고, 그러면 저는 이만 저녁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밥 꼭 챙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ye! See ya!